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연금증권의 이희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끝내주는 한마디 보시겠습니다. 네, 머스트 해브 핀테크. 네, 2015년에는 두 개의 주체는 꼭 핀테크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머스트 해브 핀테크 이런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주체로는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는 꼭 핀테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앞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15년도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이런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을 넣어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머스트 해브 핀테크라는 주제로 오늘 장 끝내주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머스트 해브, 영어로 꼭 필요한, 꼭 가져가야만 하는 필수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 핀테크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끝내주는 전략 시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메리츠연금증권 강북센터의 이희권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상당히 좀 핫한 키워드죠. 핀테크. 오늘의 이 한 줄로 이 핀테크에 포커스를 맞춰주셨는데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예, 먼저 제가 이 핀테크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전에 핀테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용어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네. 사실 핀테크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핀테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아닌 그 기존 금융권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하고 익숙하게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핀테크는 이렇게 그 편리한, 저렴한, 익숙한 서비스로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직은 법적인 뭐 문제점들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뭐 이런 관련해서도요. 그런 게 실제로 좀 가셔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였죠. 어제 금산분리법에 원래는 4%의 지분 참여가 있었는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20% 확대한다는 법안도 지금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찰스 슈왑, 알리 등 그 설립 연도가 2003년, 2004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설립 주체를 보시면은 증권회사, 그리고 제조업체, 그리고 그 바클레이 뱅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자산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는 그 이쪽으로 좀 기존의 그 은행들에서 이쪽으로 좀 자산이 좀 옮길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좀 전망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은 조금 더 싸게 그리고 익숙하고 편리한 곳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인터넷 뱅킹이나 핀테크가 도입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월렛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알면은 이렇게 송금이 가능한 겁니다. 요즘에도 그거 좀 되지 않나요? 저도 얼마 전에 친구한테 돈 보낼 일이 있어서 계좌번호 좀 알려줘 이랬더니 핸드폰 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계좌번호 그랬더니 그 전화번호로 요즘에 되더라고요. 네네. 그럼 일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좀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 좀 더 자세하게 좀 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월렛, 카카오페이 등 있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런 단순 지급 결제, 간편 결제는 핀테크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핀테크는 향후에 인터넷 은행이나 또는 소셜 펀딩으로 이어지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이익 같은 경우도 7억 달러에서 많게는 24억 달러까지 뭐 이렇게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 수 좀 화면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뭐 찰스 슈왑이나 뭐 이런 미국계 좀 봤는데 지금 미국과 관련된 업체 수가 지금 미국이 374개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네. 사실 지금 소비자분들도 조금 더 그 편리한 쪽으로 찾고 있거든요. 네. 네.
자료가 좀 예전 자료라서 저럴 수 있겠네요. 그 예전 자료라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일부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아직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뭐 걸음마 단계이고 한데 이제 기대감들은 사실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대면하지 않고 그냥 그 인터넷상으로 화상으로 해서 이제 해서 계좌를 특이하고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좌를 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실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경우한테는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은 아주 작은 소액 대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대출 소리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바로바로 대출하는 그런 서비스처럼 그냥 잠깐 얼굴만 좀 확인하는 정도 하고 신용만 좀 줘야 하면 뭐 바로 대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관련주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쪽 서비스 관련해서는요? 네, 핀테크 관련해서 그 크게 관련주들을 나눠본다면요. 네네. 첫 번째로는 가장 그 핀테크의 시작인 지급결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세 번째로는 보안, 네 번째로는 개인 신용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저는 그 중에서도 기존의 그 기업들이 이루고 있는 실적도 괜찮을 뿐더러 향후 핀테크나 이런 그 인터넷 뱅킹이 인터넷 은행이 조금 더 이 친구들에게 성장성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기업 중에 다음 카카오고요. 다음 카카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높은 트래픽을 이용해서 그 핀테크를 도입한다라면 향후도 뭐 핀테크에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는 기업 신용 정보와 개인 신용 정보를 유사하게 매출이 비슷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그 인터넷 은행이 발전하게 된다면 당연히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도 실적이 좋을 뿐더러 향후에도 이런 안정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 네네. 흐름을 보면은 좀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못 갔던 종목이 가고 가던 종목들이 좀 뒤로 물러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핀테크 관련주들 오늘 시세는 좀 다소 부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판단하셨나요?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핀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제 그 제재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그 주춤한다고 해서 관심 종목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재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렇게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 은행 그리고 핀테크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네요. 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 수입원은 여전히 이제 뭐 광고 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뭐 결제 서비스 이런 부분들 또 전자지갑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 매출 대비나 아니면 영업이익 전체 총량 대비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 업체한테 좀 이게 크다고 봐야 되나요? 이 비중 자체가? 현재로서는 거의 네. 뭐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로서 뭐 아무래도 광고라든가 그런 트래픽 관련된 수익이 지금 카카오 같은 부분은 많겠지만 네.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핀테크 관련된 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런 실적들은 아직까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그 제재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면은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이 뛰어들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실적이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오늘 좀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사실은 이제 아침에 좀 너무 붕 떠서 출발했습니다만 카지노랑 여행이랑 뭐 숙박업체들 그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나오면서 이제 좋았던 쪽들이 좀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빠졌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이쪽이 좀 랠리가 이어질지 오늘 좀 이제 매매 가담하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번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이미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이나 그 대통령 업무 보고 등에서 발표된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 있었는데 오늘 그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저업 전체로 묶기보다는 업종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투자를 그럼 좀 어떻게 카지노랑 뭐 여행이랑 그럼 숙박업체 좀 따로따로 좀 분할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클 것 같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용자분들은 뭐 전체 여행객이 아닌 어느 정도 특수한 집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부유한 뭐 그렇죠. 지역이네요. 네. 카지노가 늘어난다고 해서 오히려 카지노 업체들에서는 경쟁이 더 심화될 뿐이고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마카오로 갈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남방이나 동방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오지 않을까요? 인천 쪽으로? 그렇게. 그게 당장에 이어질지는 네. 오히려 오늘 그 일봉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좀 반영됐다고 네,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 급락과 함께 뭐 여행업이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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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그 국내 면세점까지 같이 그 확보가 된다라면은 예, 추가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그 이어질 일부 것이고 여행사가 저는 사실 면세점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하나투어인가 워드투어 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중소업체한테 한 개를 내주기로 했다더만요. 그 허가권을. 그래서 그쪽이랑 아침에 또 저는 사실 잘 모르고 BGF가 또 한 10% 급등 출발할 거로 호가가 들어오길래 BGF도 면세점을 하나 싶어서 이제 물음표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작은 업체들 중에서는 여행주가 이제 호텔도 관광 호텔도 그렇고 이제 뭐 면세점까지 현대산업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업체들은 그럼 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그 앞서서 제가 카지노를 중립 의견 드렸던 이유는 좀 특수한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쪽 업체들이 그 면세점까지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 일반 관광객들 모두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긍정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좀 이제 연구원들 견해가 이제 틀렸던 그 상반됐던 것이 두 종목인데 하나는 파라다이스였고 하나는 이제 호텔 신라였었거든요. 파라다이스는 이미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 있는데 GKL이 거기 영종도에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너무 많아져가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약간 우려가 있었었고 호텔 신라 역시도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3개 더 추가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좀 더 이제 포션 그 점유율을 떨어지게 하는 그 뭐 악재 아니냐 이렇게 좀 분류가 됐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호텔 신라는 빠졌다가 올라서 끝났고 또 파라다이스는 일단 좀 고점대로 많이 밀려서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좀 상충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대리님 카지노는 그래도 중립이다라고 보셨고 숙박은 긍정적이라고 보셨는데 그 호텔 신라도 그 중에 좀 하나인가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 중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투자 활성화가 이어진다라면은 그 전반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아무래도 면세점 유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소비자 여행객들을 대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관광객보다는 전체적으로 대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슈 관련해서는 대리인이 보시는 포인트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수요보다는 이제 누구나 다 사게 되는 물건을 다루는 쪽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투자 활성화 관련해서 이쪽 외에도 뭐 용산 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이 조기에 좀 착공될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항공정비 쪽에 투자 내용도 나왔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는데 추가적으로 좀 시세 연속적으로 나올까요? 네, 오늘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GS건설이나 건설주들도 많이 오를 뿐더러 그리고 항공우주도 꽤 많은 시세를 보였죠.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그 항공업에 대한 그 정부 코멘트가 없었다가 이번에 조금 신규로 들어오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에 비해서 조금 더 파급력이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서는 그 항공우주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좋은 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주제 또 오늘 시장이 어찌 보면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국제유가와 관련된 움직임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난주 후반에 WTI 5%대 상승하면서 또 배럴당 48달러 수준 회복을 했는데 특히 또 지난주 이 시간에 또 이건 대리님께서 S-오일 관련해서 또 원유 관련된 종목들 보자 살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 민감주들 전반적인 강세로 나왔는데 이제는 좀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같은 상승이 한 번 더 있다라면은 이제는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정유주들의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그 이유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내 자금만으로는 이런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에 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운데 미리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 경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닥에서 테크니컬한 트레이딩 매매만 뭐 가능할 뿐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정유주랑 같이 연동된 흐름 보였던 이제 뭐 현대미포나 뭐 대우조선이나 그다음에 건설주 일부 종목군들도 다 좀 같은 패턴을 보일 거라는 그런 견해신 거죠. 그러니까 유가 관련돼 있는 쪽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쪽도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새해의 화두는 중소형 테마주였습니다. 중소형 이제 네네. 개별주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러한 대형주들이 앞으로 추세는 하루 이틀 만에 그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추세를 유지했다가 그 요즘에 약간 들어서 조정. 며칠째 쉬고 있는 그런 네. 그 개별주들이 상승을 이어갈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네. 내일장 시장 전망 좀 어떻게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들의 수익률이 괜찮았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그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에 뭐 중국의 GDP 발표도 있을 거고요. 내일 나오죠. 네, 내일 있죠. 네, 네. 그리고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불확실성은 앞두고 뭐 오늘 같은 대형주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기존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뭐 핀테크나 뭐 새로 뜨고 있는 O2O, 헬스케어 등 업종이 아직 그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매기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정도면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들어가기에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그 5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제도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살짝 밑골을 달면서 반등했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뭐 당장 이 그 지지선을 밟고 올라간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지지선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니까 세 개의 테마를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핀테크 쪽, O2O, 그리고 화장품 이쪽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이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좀 움직임이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 나타낸다. 아, 화장품이 아니고 헬스케어 쪽이었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핀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가고 그리고 또 잘 갔던 종목들 쉬어가고 헬스케어 쪽도 신고가 매일 쓰던 뭐 인바디라든지 그리고 하이로닉 맞죠? 네. 네. 그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반면에 또 못 갔던 휴메딕스가 또 후발주자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순환매를 하면은 잘못하면 또 엇박자 내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종목 골라야 될까요? 일단 그 전반적으로 업황이 성장하는 쪽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오토, 헬스케어 등 이렇게 업황이 성장하는 쪽에서는 내가 비록 고점에 잡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박자를 한번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고 관망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업이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쪽들은 조금 물려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일장의 한판 승부, 지난주에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주랑 이제 IoT 딱 적중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내일장은 어떤 쪽으로 좀 한번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대형주들이 많은 상승을 보이고요. 그리고 네, 네. 기존에 잘 가던 중소형주들이 하락했는데 오늘 이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산성 LNS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3% 정도 밀렸어요. 네. 이 종목 어떤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보시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트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밀렸고요. 오히려 회사는 변화가 없는데 수급적으로 밀렸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중국 마스크팩 시장에서 이 삼성 LNS 제품이죠. 리더스가 여전히 상위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성장 스토리가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은 오히려 삼성 LNS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화장품주들 보니까 삼성 LNX나 제닉같이 한 차례 시세를 냈던 종목을 제외하고 한국 화장품이나 ACT 이런 종목이 또 상한가 부근까지 움직였던데 이런 것의 원인은 또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순환매가 가장 큰 영향을 볼 수 있죠. 네.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틀, 오늘도 상한가였나요?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아, 네, 그랬나요?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좀 급등세가 나오던데 네. 어쨌든 화장품주는 지금 뭐 계속 순환매가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섹터 안에서도 이제 좀 돌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삼성 LNS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혹시 보고 계신 분, 요점은 조금 그래도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최근에 네. 중국 내 네. 그 한국 화장품의 순위를 보면요. 예, 예. 삼성 LNS의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매출 상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의 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소폭 밀려났어요?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제닉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하나요? 제닉도 마스크팩 하지 않나요? 그쪽은 그렇죠. 안 하나요? 근데 리더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아직 밑에 있네요. 아직까지 아. 많이 밑에 있죠. 네, 네, 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죠. 중국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품 네, 맞아요. 42건 중에 한 개 포함되기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전혀라고 하는 말은 빼고요. 그 리스키한 부분보다는 네. 위쪽으로의 방향성이 좀 더 강한 그런 구간대이다라고 보시는데 네. 이 정도면은 3만 원대 이제 초중반인데 주가가 얼마나 더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 정도 한 4만 원도 지금 목표가가 한 4만 원 정도 나오나요? 증권가에서? 네. 얼마 정도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N자형 패턴을 분석할 때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10,000원에서부터 한 2만 원까지 상승해 왔었죠. 이 폭, 그러니까 10,000원에서 2만 원, 22,000원까지 12,000원 정도를 오랜 행보 이후에 간다고 따졌을 때는 네. 35,000원 선 정도가 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N자형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은 이런 굉장히 긴 행보 기간을 보였었죠. 작년 9월에서부터 작년 12월까지 한 3, 4개월 정도. 네. 이렇게 긴 행보 기간을 거치면은 보통 3, 4개월에 준하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술적 네네.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상승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 SO일 포함한 이 정유주들 적중해 주셨는데 산성 LNS도 기대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20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추모일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유럽에서는 11월 경상수지 나옵니다. 내일은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분기 GDP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블룸버그 예상치는 전분기보다 둔화된 7.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중국 내부의 여론은 이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서 우려보다는 괜찮은 7.3%가량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2월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확정치도 나옵니다. 내일장 국내 증시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NK는 신주인수권 추가 상장합니다. 판도라TV는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 있고요. DHP 코리아는 스톡옵션 물량을, 코나이와 리캠은 무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내일 상호 변경하는 곳이 3곳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005940은 NH투자증권으로 이름 바뀌고요. 휘닉스 홀딩스는 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바뀌면서 YG 플러스로 사명도 변경이 됩니다. 피엔텔은 NRK로 사명이 변경됩니다. 내일 DNF와 우전엔 한단이 주주총회를 엽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어두운 시장 상황을 그려냈는데요.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뀐 시장 분위기 잘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매도권에 전해진 유가 반등, 그리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오늘 지수 반등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